안녕하세요. 북튜버 닥터림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 같이 읽을 책은 스티브 잡스라는 책입니다. 책이 나오게 된 과정은 잡스가 일단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뭐 이제 걸리면 뭐 거의 이제 죽는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를 써줄 사람을 이제 찾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월터 아이작슨이었고, 그 사람은 전기를 주로 잘 쓰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만약에 죽게 되면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워낙에 주목받는 인간이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잡스는 자기에 대해서 아무나 뭐 글을 막 쓰는 거를 용납을 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책이 스티브 잡스라는 책입니다. 잡스는 제 친부모님들한테 버려졌어요. 버려지고 나서 다시 입양이 됐는데, 미국의 중산층이죠. LA에 있는 중상층 가정에 입양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은 잡스한테 자기들이 잡스를 입양을 했다는 걸 숨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잡스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알고 자랐고, 근데 그거는 잡스한테 어떤 의식을 생기겠냐면, 잡스는 처음엔 나는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선택을 받았다,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잡스는 기계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았어요. 기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제 생각에는 천재기는 한데 공학적으로 뭔가 기계를 설계하고 수학 굉장히 잘하면서 그런 천재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 기계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동시에 스티브 잡스는 미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까탈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뭔가 사물을 볼 때 단순히 이제 공학도들은 기계가 잘 되면 뭐 그런 걸 되게 만족을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기계가 잘 작동이 되는 거에 더해 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쁜 거를 원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일반적인 공학도들하고 차이점이죠, 잡스가.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대학 다닐 때는 리드 대학교를 들어갔었는데, 그 자기 전공 수업을 안 듣고 뭐 캘리그라피 같은 거, 그러니까 서양에는, 우리는 서예라는 그런 동양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 글자 쳐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예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서양에는 그런 게 캘리그라피라는 학문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체를 예쁘게 만들고 뭐 서체를 예쁘게 하고 폰트 같은 거, 그런데 막 수업 듣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애플을 만들면서 애플 뭐 그런 폰트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런 데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스티브 잡스. 일단은 컴퓨터 이렇게 뭐 동아리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오즈니악은 스티브 잡스하고는 다르게 공학도로서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계를 굉장히 잘 만들었고, 스티브 잡스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스는 오즈니악과 기계를 뭐 컴퓨터를 공통분모로 해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오즈니악이 만든 기계를 보고 그냥 뿅 한 거죠. 와,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티브 잡스는 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팔 테니까 너는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잡스하고 오즈니악은 성격 자체가 많이 달라요. 진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잡스는 욕심이 되게 많고 남의 감정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그런 스타일인데, 오즈니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기 혼자 뭐 하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되게 좀 뭐랄까 남한테 베푸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완전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격이 조금이라도 비슷했으면 아마 서로 이렇게 회사를 못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 친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스티브 잡스도 그런 상처를 받았으면서 나중에 똑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처음 여자친구랑 생긴 딸이, 리사라는 딸이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는 그 당시에 오즈니악과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를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의 문제는 별로 안중에 없었죠. 그래서 뭐 위자료를 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죠. 그때 나이가 23살인데 자기 친부모님도 자기를 버렸을 때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그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림을 받은 사람은 보통 이제 그런 상처를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절대 안 그래야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한번 버림받은 사람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쫓겨나냐 하면 잡스가 애플에서 조금 뭐랄까 새로 만든 신제품도 지지부진하고 판매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안에서, 회사 안에서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짜증내고 괴롭히고, 그 성질이, 그러니까 그 포악함이 좀 도를 너무 심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버텨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잘 쫓겨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계속 있었으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망했을 것 같아요. 책을 또 읽어보면 실제로 그 $1 월급을 받기는 했지만 자기가 그 대신에 주식을, 그 애플 주식을 받게 되거든요. 회사 주식을 받게 되는데 많이 받았어요. 그때 받을 때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굉장히 막 화내고 협상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작 월급은 $1로, 뭐 연봉은 $1라고 하면서 또 나중에 자기가 회사의 주식을, 지분을 이렇게 받는데 그때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적이야.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돈에 관심이 없고 돈보다는 더 가치가 중요하고, 이런 한편으로 뭔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는 돈이 또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 솔직히. 근데 잡스는 좀 심했고 되게 심했어요. 네. 솔직히 돈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돈 주면은 다 좋아하잖아. 잡스는 그게 좀 심했어. 너무 심했어. 근데 이게 재밌었던 게, 대기업 회장님이 스티브 잡스 책을 읽고 나서 다시 태어나면 진짜 잡스처럼 살고 싶다. 대기업 회장님이, 아마 두산 회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뭔가 다 이뤄놓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자극이 되는 책이고, 뭔가 이제 시작을 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자극이 되는 책이고, 학생들한테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그냥 미쳐가지고 몰입을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좀 잡스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구상에 있다 가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뭐 돈 벌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큰 흔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뭔가 열의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인류 문명에 거창하게 얘기하면 뭔가 좀 흔적을 남기고 뭔가 이바지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스티브 잡스라는 이 책을 한 4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한 번 읽고 나서 좋아가지고 여러 번 읽었거든요. 왜 내가 여러 번 읽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이 책이 재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한 곳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자극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한 번씩 나태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을 읽음으로써 자극을 받고, 내가 조금 제대로 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고쳐먹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잡스처럼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 뭐 42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열심히 살면은 뭐 잡스처럼 큰 위대한 일은 못하겠지만 누군가,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아니면 좀 이바지하고 우리 인류 문명에 이바지를 하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잡스라는 사람을 읽으면서 굉장히 자극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 뭐랄까
안 배워도 되는 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걸러버리고 그 사람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는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잡스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라고 하는데 한글로 번역하면은 여전히 갈망하라 그러나 우직하게, 그 바보처럼 자기가 갈망하는 거를 계속 쫓다 보면은 그러면은 뭔가 이제 결과물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잡스라는 사람처럼 좀 열정적으로 좀 살았으면, 저 포함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북튜버 닥터 림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또 구성을 좀 더 알차게 해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